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한중국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네, 지난 4일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하에 제24회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이 열렸죠. 네, 그런데 이 2022년 북경 올림픽이 개막되면서 우리에게는 축제보다도 좀 불안한 마음이 더 앞서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조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을 포함하여 모두 56개 민족을 가진 다민족 국가로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수교 전부터도 연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족들이 자기의 민족 특색을 살리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한복을 조선족들이 자랑하는 의상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이 모두 자기의 민족 복장을 차림을 하고 나왔는데 이 중 조선족이 한복 차림을 하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된다고 각 언론들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슈가 돼야 하는지, 왜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KCNTV 한중방송 정기룬 대표와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를 모시고 한중 양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필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이 KCNTV 한중방송이 이렇게 특별히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베이징 북경 올림픽 개막과 아울러서 또 이 조선족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 한복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된 부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진지하게 이 현상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나눠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저는 KCNTV 한중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론입니다. 저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한중 관계도 좋아지고 또 세계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 여기에서 특히 조선족들이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서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건 거 있습니다. 조선족이 올림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지금 두드러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특히 이 중에는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고 또 이제 와서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조선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번 사건을 해서 조금 위축되면서 조선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얘기 나누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조선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그 개막식은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는 그 개막식을 보면서 참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니 그 한복 입고 나오는 장면도 솔직히 바로 보지는 못했어요. 말로는 나중에 들으니까 3초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슈로 되고 한다고 하니까 좀 이게 진짜 이슈로 될 얘기인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거의 의식 못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두각이 돼서 그랬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죠.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 어려서부터 명절 때면 한복을 입고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복 입고 어느 모임 같은 데 가면 그 큰 행사 같은 데 가면 그게 자랑거리로 네.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좀 이게 이슈로 될 만한 건지 조금은 예. 네. 예. 좀 안타까운 게 예. 면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고 좀 한국 사회한테 뭐 불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슈거리가 큰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면 1963년 일본에서 열린 제57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지금 아시아주에서 유일하게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라치환이라고 우리 네. 한글로 하면 라치환이거든요. 이분이 흑룡강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계 챔피언을 하면서 그때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이분이 이 북경 동계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의 제일 첫 주자로 첫 지금 주자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우리 발행하고 있는 한민족 신문에다도 다 네.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성화봉송 끝나서 개막식 하면서 한복 입은 게 지는 거 저는 아무렇지도 한복 입은 거 조선족도 저기 나왔는데 이런 국제 무대에 중국에서 하는 조선족들이 나왔다면 이거는 조선족을 빼지 않았던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불면서 심지어 대선 후보들까지 여기 대성하게 네.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글쎄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회 이슈가 날 때마다 좀 거기에 반정서를 품고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경 동계 올림픽이 이 대선 전국하고 좀 맞물려 있잖아요. 아, 대선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지 아마 않았으니까요. 네티즌들이 누군가가 저는 그냥 계획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슈화를 시켜서 집안 이 대선 직전에 바로 이 대선 후보들 간에 첫 그 TV 토론도 있었어요. 그때도 주요하게 쟁점이 된 게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막 그렇게 네. 아주 열띤 그 공방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 문제를 누군가가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하나의 또 뭔가 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전서부터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문화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조선족의 그 전통 문화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유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제 시기에 이렇게 그쪽 중국 만주 지역이나 동북 삼성 지역에서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을 또 바이두백과 사전인가 이런 데서는 조선족으로 표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막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계속 추락되다가 이번에 그 동계 올림픽은 어쨌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렇죠.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뭔가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은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시각적으로 보는 견해는 누구나 다 차이가 있지만 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제가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선족한테 1호 주자를 내세운다는 건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개막식을 보면서 또 느낀 거 있어요. 개막식에서 보니까 그 올림픽 길을 우리 활성할 때 그때 보니까 거기에 제일 우측에 보니까 이 앞에 제일 앞에 또 그 라치환 선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진짜 저게 쉽지 않은 건데 저렇게 해줬냐. 저는 솔직히 감동받았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전적으로 이만큼 예우를 해줬냐.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1위를 했다는 자체가 그거는 조금 영광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걸 한다면 네. 이렇게 절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는 이걸 전에 이식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저 조선족이란 거 알리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기보다 아직도 문화 차이가 너무 많구나. 네, 이것을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조선족들이 살아가야 될 일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어떻게 포용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전기륜 대표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원래 출생지는 네. 중국 흑룡왕성이었어요. 네. 그리고 크면서 동북 삼성을 다 다니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지역성을 조금 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치안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제 고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지역 감정이라기보다도 사람이란 게 좀 그런 마음적으로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관심 가지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에 그 우리 한민족 신문에다가 이 라치안 선수의 소개를 할 1호 주자로 나섰다는 거 소개하니까 바로 거기에 답장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어려운 거 스케이트가 없었는데 라치안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1등 하게 되니까 그 학교에서 스케이트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나눠줘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적어 보내는데 그런 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모르던 거 라치안 선수가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외로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나치원 선생님 뭐 원래 좀 연세가 한 80세? 지금 81거든요. 하나? 네. 그러니까 63년도에 세계 선수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50년도 넘었지 않아요. 네. 50년도 넘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중국에서 잊지 않고 그래도 해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자랑이고 남북을 다 합쳐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라치안 선수가 중국을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활약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중국 조선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송기정 선수 하면 한국에서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송기정 선수가 어떻게 일본 국기를 달고 뗐잖아요. 일본 국적을 뗐잖아요. 라치안 선수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송기정 선수는 인정하면서 이분은 왜 해서 인정하지 못할까. 예,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라치안 선수도 한복 입고 나갔다 하며 이러면 또 이렇게 될까요? 다행히 라치안 선수는 한복은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거리가 너무 멀구나. 지금 올해가 근데 지금 정기륜 대표님은 네. 한국 국적으로 예, 기여를 그렇죠. 하신 거죠? 예.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이제는 한 8년? 8년?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하고 조선족으로 있을 때하고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바뀐 거는 없다 하기도 그렇고 있다 하기도 그렇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금방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청도에서 온 그 한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벨트라고 안전벨트라고 썼는데 그 벨트가 뭐냐 물어보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후에 보니까 영문으로 그저 벨트를 그대로 쓴 거. 그래서 이렇게 외래를 많이 쓴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또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 촬영만 다니면 하니까 사진관마다 다 스튜디오라고 썼죠. 그것도 영문으로 쓰면 영어구나 하는데 한글로 스튜디오라고 쓰니까 사진관이라고 쓰면 우리가 다 알아볼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쓰나 해서 그런데 그것보다가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한테 등록증이 있잖아요. 등록증에다가 한글 이름 안 써주니까 거기가 되게 조금 멋졌고 특히 한국에서는 저 영문을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영문 이외에 거기에 병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음하고 제 영문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이게 서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거는 조금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원지음 발음이라고 해서 계속 북경도 지금 우리는 북경이 습관됐잖아요. 한자로 써도 북경이라고 다 읽을 수 있는데 베이징이라고 하니까 좀 부르기도 어색하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는 뭐 중국 동포 관련 활동을 뭐 2000년도서부터 지금 20년 넘게 해 왔는데 참 이 중국 동포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뭐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동포 특히 조선족 동포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나 또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뭐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미국이 성립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건너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민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일본에 있는 동포들은 사실 일제 시기나 뭐 그때 조선에 있을 때서부터 일본에 설립됐지만 어쨌든 일본이 수립된 그 이후에 이제는 건너간 이민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선족 동포들은 사실은 중국을 설립한 주체로 참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49년. 네, 49년 10월 1일에 설립되기 전부터 있으면서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이라고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준 거잖아요. 중국 인민공화국이 성립될 때 하나의 이 주체로 참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어쨌든 주축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애착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측면이 강한 거죠. 이 조선족 동포들은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 나가 있는 해외 동포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어쨌든 간에 한 뭐 6.25 전쟁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1992년 한중 수교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88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전 한중 수교 이후로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관계가 한국인과 조선족 동포의 그 관계가 잘 이렇게 좀 정립이 잘 안 됐다고 그럴까 서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뭐 한국 사회도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 동포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좀 외국인으로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포들도 한국에 와서 모국이고 같은 이렇게 생각해서 왔지만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역시 우린 또 외국인이고 우린 또 중국인이고 하는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게 그게 점점점 특히 지금 새로운 신세대들 우리가 전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90년대 이후 또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지금 말하면 20대 30대 세대들이 특별히 더 아주 요즘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도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동포들이 좀 이렇게 뭐 사이에 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 여지껏 중국이 설립될 때부터 조선족들을 살아오면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또 우리 한글들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복장도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출생하면 100일이나 뭐 돌 사진에 보면 다 한복을 입혔거든요. 그렇죠. 그럼 옛날부터 한복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다 알리는데 그걸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좋게 생각하자. 이게 제 마음인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받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중국 지금 뭐 동포라 해야 되나 조선족이라고 계속 해야 되나 이것도 지금 엇갈리는데 여기서도 조선족이란 거는 중국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면 국적이면 조선족을 해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편하면 국내에서는 뭐
중국 동포다 해도 되고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인정해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지금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이 조선족들이 중국에 마음이 정이 드는 게 옛날에는 그 중국이 뭐 50년대부터 금방 49년대 설립돼서 50년대부터 뭐 중국식으로 하면 대약진이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배급을 하는데 쌀을 다 양식으로 배급하지 않아요. 조선족들한테는 소수민족이라고 우대를 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잘못해 3kg인가 4kg인가 더 줬어요. 조선족들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 옷 같은 거 살려면 이 천을 사는데 천표라고 따로 있어요. 돈만 가지고 못 사요. 그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 겨울 옷 같은 거는 솜으로 만드는 옷들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솜으로 하는 또 이 면표라고 있었어요. 이런 면표도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좀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기억으로는 한 냥인가 두 냥인가 또 원 한족보다 더 주고 소수민족이라고 이런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게 모택동 주석이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장개석 거기 그 국민당의 장개석보다 이 모택동이 잘했다고 하는 게 거기에 중국에 살고 있는 이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으로 지냈던 이런 사람들을 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 모택동이 포용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조선족이 한 60만이 넘거든요. 조선족만. 뭐 한족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100만 명이 넘지 않아요. 한 91만 명 현재. 그래서 거기 뭐 국적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지금 100만 명 먹는데 이 사람들을 포용해서 좀 잘 활용하면 한중 관계에서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우리 경제적인 거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활용해서 뭐 한국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상품을 또 조금 멋들여거나 이 경제 교류나 문화 그런 교류 데는 참 역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번 사태가 이렇게 터지니까 그러면 조선족들 특히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향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복 논란이 이렇게 좀 퍼지면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한복 이번에 논란이 뭐냐면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 대선 전국에 어쨌든 그런 걸 하나 이슈화를 하면서 뭔가 좀 뭐 정치적 이득이랄까 아니면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논란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 언제죠? 2019년도인가요? 4월 15일 총선 때도 그 누군가가 뭐 온라인 게시판에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총선에도 상당히 뭐 조선족 게이트니 뭐 차이나 게이트니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있었듯이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좀 뒷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 이런 논란을 통해서 제가 좀 저한테도 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물론 그 여러 가지 조선족의 이렇게 형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났던 배경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한국 사회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이해 차이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동포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두고 왔다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확 이 동포로 포용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결국은 정부는 조선족 동포는 우리가 같은 동포라는 걸 확실하게 해서 그런 정책을 펼쳐라.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래요. 또 여기저기는 눈치 보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민간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 조선족 동포를 이제 동포로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많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뭐 한국에 거의 뭐 80만 가까이 와 있지만은 이 조선족 동포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이 아직도 외국인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이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이런 쪽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의 조선족이 갖고 있는 문화나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나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시시건건이 이제 문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거냐 네 거냐 막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문화전쟁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왜에서 그런 얘기 네. 나오는지.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글 학교를 꾸려줬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글 학교를 꾸려준 나라가 없죠. 네. 그럼 유일하게 중국만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조선족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글 문화도 배웠고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를 알게 됐잖아요. 그 외에 지금까지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게 중국에 보면 wen간한 소도시까지 네. 조선족 문화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조선족 문화관에서 보통 이런 문화적인 거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행사라고. 그리고 거의 해마다 한두 번씩 예를 들어서 우리 추석이나 뭐 또 여름철에 같은 경우는 운동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문화관에서 주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조선족은 한복 입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게가 저게 한복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보다 조선족 동포들이 한복 더 즐겨 입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 대림동에서 무슨 잔치 있을 때마다 보면 다 한복 입고 나오시던데. 그렇죠. 지금 그 우리 뭐 행사하거나 우리 여기에도 지금 네. 주말마다 거의 나와서 한복 입고 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한복이 그냥 습관이에요. 네. 그럼 우리 문화를 지키는데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좀 안 좋아요? 네. 저는 그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오히려 이것을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보다 중국에서 우리가 뺏는 게 아니고 우리를 홍보해 준다. 네. 그 생각 한번 바꿔서 해주면 그게 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내가 중국에는 조선족 문화관이라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문화관에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게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이익인 거예요. 네. 저 솔직히 저도 옛날에 저 중국에 있을 때 북한도 가보고 여기 나올 때도 그랬어요. 북한에 갈 때도 제 느낌이 뭐냐면 북한에 가면 저 말 그대로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치마 저고리 입고 뭐 한복을 입을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똑같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올 때부터도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단일 민족이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단일 민족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뭐예요? 다문화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속에 중국 동포도 사실은 들어가요. 네. 중국에서는 이제 56개 민족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살 때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조선족들은. 네. 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도 다문화 사회에 진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동포들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문화에 귀속해서 활동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을 따로 빼서 차라리 우리는 우리 문화도 잘 지키고 또 우리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좀 너무 답답한 거죠. 네. 일단 뭐 한국 사회도 뭐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은 또 다문화 하면은 또 좀 거기에 또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조선족 동포를 또 이렇게 다문화 범죄에 넣고 보느냐. 그건 뭐 현재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도 조선족 동포를 하나의 동포로 또 어쨌든 그런 우리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하나 단일 문화권으로 봐야죠. 근데 어쨌든 이 중국 사회에서 이 조선족을
게 어쨌든 이런 한복 문화, 그 다음에 이 한복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 중국 사람들은 그게 조선족이 각의 문화잖아요. 중국 측에서 입장해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중국 문화라고 보나요? 아니면은 조선족, 아니면 여기 한국의 문화라고 보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네. 한번 우리 그 바둑처럼 두는 장기가 있죠. 네. 장기도 중국에서 들어온 게가 지금 두 가지야. 중국 조선족들의 표현대로 하면 조선 장기, 중국 장기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쪼구는 거의 같아요. 같지만 그 노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중국 조선족 장기 연합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거기 회장님들 가깝게 보내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북한에 다니면서 장기 시합하러 다녀요. 제돈 팔면서 다녀요. 그리고 한국하고도 시합한다고 왔다가 중국에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중국하고 지금 올해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며칠이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온라인 장기 대회 했어요. 한중 온라인 장기 대회. 그래서 거기는 해마다 할 때마다 우리 한민족 시민이 같이 협력 기관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심지어 이분들이 어떤 조선족들이 한국, 중국, 북한하고 삼자가 합쳐서 우리 민족 문화를 이걸 갖다가 이 지금 올림픽 종목에다가 넣고 싶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문화를 지키는데 이 조선족이라는 게 자체가 그만큼 노력한다고 보면 정말 우리 잘 생각하면 기특하지 않아요? 이거 정부에서 이걸 못 받아주고 자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기 대회를 할 때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참석 못했지만 계속 참석하면 다 한복 입고 남자들도 한복 입고 여자들도 뭐 한복 입고 나와요. 그러면 딱 이번 올림픽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화됐다고 봐야 돼. 그럼 이런 거는 이게 문화적으로 남의 문화를 뺏는다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분들이 하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는 한복도 입지 못하냐. 그럼 조선족은 한복 입어야 돼? 입지 말아야 돼? 이런 기성은 없죠. 지금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한복 논란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대세다. 만약에 이게 한국인들이 다 조선족은 한복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 그 중국 옷을 입어야지 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입지 말라고 해도 안 입을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또 입으라고 해서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의 습관이지. 그리고 조선족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에 지금 55개 소수민족이잖아요. 한족까지 포함해서 지금 56개 민족인데 이 중에 중국에 있는 인구가 180만을 기준 잡았거든요. 180만 명 기준 잡았는데 3분의 1은 지금 한국에 있다고 봐야 돼. 3분의 1은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인구가 3분의 1이라고 보면 돼. 그럼 우리 쉽게 말하면 한 5, 6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그런데 이 중에 2020년도에 중국의 양회 알죠? 여기 양회 하면 한국에서도 관심 엄청 가지지. 그렇죠. 양회에 있는 양회란 게 인민대표대회, 그 다음에 정협대표 이렇게 대표대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선족 대표가 혹시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숫자까지는 모르고 몇 명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여기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제13기거든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인민대표로 선출된
조선족이 11명이에요. 11명. 예. 11명. 그 11명은 뭐야? 그 지역 대표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예. 우리가 동북 삼성에 조선족에게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네. 지역 대표.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동북 삼성에는 다 있고 네. 또 그 안에도 각 작은 소도시도 있고 뭐 복갱 선지면 이렇게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1명이고 그다음에 정협 대표가 또 9명이 있어요. 9명. 예, 그래서 총 20명이다. 그런데 이제처럼 그럼 정협 대표를 빼고 11명이 여기 말하면 국회의원이잖아. 네. 그러면 총 180명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많아야 60만 명이지. 60만 명에서 11명이 있어요. 대표가. 여기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한국에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가 60만 명 넘지. 그러면 60만 명이다. 그러면 중국에 11명 있으면 여기도 국회의원이 11명 있어야 되지. 네. 그 비율이라면. 여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조선족들에서 이만큼 대우를 해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대우를 해줬습니까? 안 해준 거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포용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 논란보다 이렇게 많이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교육을 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한중 관계를 위해서 할 만한 사람 국회의원에 넣어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도 네, 전 해서, 비례대표라도 하고 지금 뭐 탈북민 중에는 뭐 2명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 네. 중국인들하고 하면 비율이 완전 한 거기는 탈북인들이 그저 한 3만 명 정도로 추산하지 네, 않아요. 네, 근데 중국엔 60만 명이 있지. 네. 그러면 20배 되는데 여기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의원도 한 명도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논란보다 차라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한테가 뭘 해주면 되냐, 또 이걸 해주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이런 걸 가르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명 대표 것도 서명이라 했잖아. 조선족 서명. 근데 이제도 말씀드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할 때 모두 한복 입는 거예요. 중국의 조선족들은 이제 인대 회의에서도 한복을 입고 나가는데 그것도 올림픽처럼 지금 주장대로라면 올림픽은 세계 무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중국의 양회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양회지요. 네. 그런데 그때 한복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든지 얘기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 차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그 한복 잠깐 뭐 3초간 지나간 것 같고 이렇게 한 거는 누군가가 이 대선 전국에 그걸 한번 이슈화 시켜서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정치적 목적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조선족 중에 뭐 아니 이게 저기 한국인 중에 그러니까 그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그 기획에 의해서 나는 됐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쨌든 국민적 그 한참 그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서 그게 시청률이 39% 40%가 됐다고, 대선 후보 첫 TV 시청률이. 그때 뜨겁게 나온 게 어쨌든 한중 관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드 배치 추가 배치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이 다들 이렇게 이 대선 분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 뭔가에 한번 신경이 아주 예민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네티즌이 뭐 몇 명에서 막 부글 끓으니까 이게 여론도 형성되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거기에 빨리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빨리 나도 입장을 표명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들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크게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갈등들이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나가느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뭐 제가 뭐 저에게 이제 입장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 정부나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를 과감하게 동포로 포용을 하라.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그러면 조선족 동포들도 우리는 한국과 한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의 민족 문화 이 전통은 우리가 지킬 우리가 의무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중국 사회 저변사에서 알면은 쉽게 이걸 뭐 우리의 중국의 문화다 뭐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이제는 이 한국인들도 조선족 하면은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 이 중국인이다만 생각을 하고, 왜 중국인이 한복을 입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또는 그런 개념을 좀 깨야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걸 남이 홍보해주면 고맙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앉아 하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 나가면 누구든지 방송에 들어줘야 우리도 뭐 한 거 보람 있잖아요. 누가 들어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중국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근데 더 지금 이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 뭐 속담도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진다. 우리 조선족은 새울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나라지간에 서로 싸우면 조선족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위챗 그룹방이 있는데 지금 그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그 상인들이 있어요. 그 그룹에다가 한국분이 글을 올린 거 있어요. 왜서 이거 가지고 논쟁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중국에 그분은 중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도 힘들지. 사실 이런 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선족뿐만 아니잖아요. 한국인도 그만큼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게 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선거 전에는 아무래도 계속.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20일 정도 되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 계속 아마 좀 뭐 주목해서 볼 거예요. 그렇지. 그게 또 있고 또 이제 장애인 올림픽도 또 이 연이에 있고 선거까지도 있고 하면 아마 선거 전까지 좀 마무리될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조선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걱정되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번 대선에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선거철 때마다 한 번쯤은 다 홍역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 억지 하지 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여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부에서도 어느 선에서 조금 뭐 도와줘야 될 것이 있는지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선거지. 지금 현재 여기 국내에 거주하는 지금 유권자들도 이제는 거의 20만 명 되죠. 이제 대선하고 뭐 지방선거하면 2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이식해서라도 솔직히 여기 한국은 선거에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오히려 이거 쟁론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공약을 하나 펼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표도 그쪽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끌 수 있는 정책을 하나 공약을 터뜨려 버리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또 이 당선된 다음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한중 관계에도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는 한중 관계 지금 수교 30주년이잖아요. 이 30주년을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고 또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서 조선독자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쁜 생각에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생각은 점점 나쁜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국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판이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이 예측 불허예요. 이 대선이나 이런 과정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고. 그러니까 이 참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흘러갈 그렇게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또 계속 지혜롭게 이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도 KCN 한중방송은 또 계속해서 때는 그런 상황들을 포착을 해서 방송으로 계속 또 필요한 그런 내용,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뭐 그런 노력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복은 이제는 우리 문화라 하기보다도 이제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와서 이 한복 때문에 조선족들이 위치까지 지금 위태하지 않게 되겠는가? 제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네. 저는 또 중국인들한테 잘 설명해 네. 주시고 어쨌든 오해가 없이 네. 서로 잘 되고, 특히 한중 30주년이잖아요. 속에 30주년에서 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정말 이 30년 동안에 우리 자랑거리를 좀 내세울 만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옛날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내시고 노력해 주시고 이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한 조선족 대표로 인해서 불거진 일종 한복 논란이라고 할까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한국 대표, 한국 대표. 중국 대표 지금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 대표라고 하면 너무 가쁘라고.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가설을 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면 계속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동포 문제라든가 혹은 동포 정책이라든가 동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후에도 좀 많은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동포 사회 문제라든가 동포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